부모님한테 내 인생의 과학은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를 물어봤는데 운명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저는 좀 과학을 할 운명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빠도 과학을 하셨던 분이었고 지금도 뭐 당연히 과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책이 2개가 있으면 항상 과학책을 골라봤던 것 같아요. Y책을 정말 열심히 봤고. 그럼 안 본 게 뭐예요? 어떤 거요? 안 본 거. 책은 저는 문학책 안 봤습니다. 문학책 안 네, 봤습니까? 문학 전집이 지금도 집에 꽂혀 있는데 새 거예요. 한 10몇 년 넘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음. 과학책도 보고 워낙 과학을 재밌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뭐 우주 공룡 이런 것도 막 좋아하셨다고. 그쵸. Y책 보면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우주도 많고 제가 공룡도 사실 많고. Y책 세대가 아니고 과학 앨범 세대여가지고. 이걸 보는 여러분들은 Y책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과학 앨범 보시는 분 소리 지르세요. 과학 앨범이 뭐죠? 진짜 뭐죠? 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자, Y가 되게 여러 그게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우주, 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나중에 추가로 샀던 거는 좀 최근에 나왔던 게, 당시 최근에 나왔던 게 뭐 독 있는 동식물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소리와 빛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근데 거의 만화랑 같이 글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100% 만화예요. 거의 만화로 네. 되는 거야? 만화라서 내가 읽었나? 아무튼 아니 그게 과학 앨범 책은 뭐냐면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나이 때도 더 전의 과학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식물이나 동물 그냥 원본 사진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마치 아래 이 사진은 어떤 겁니다 라고 설명만 해주는 거의 과학 사진 앨범이라는 수준의 거의 책이었고 진짜 앨범이네요. 진짜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 그냥 뭐 얘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러고 저는 끝났는데 Y책은 제가 잘 읽지 못했지만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쭉 다양한 분야를 다 설명해주는 그쵸. 그런 책이었던 거죠. 에피소드 하나가 아예 한 주제에 대한, 분야, 주제에 대한 거. 뭐 동물이면 동물, 뭐 식물이면 식물, 우주면 우주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Y책 보고 막 이렇게 자랐으면 사실 과학자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꿈이고 운명일 것 같았는데 인터뷰한 대로라면 과학자가 하기 싫었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제가 약간 홍대병 비슷한 게 있습니다. 홍대병. 약간 남들 하는 거 싫어하고, 네. 괜히 남들이 보는 거 좀 안 보고. 제가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 다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제 뭐 그 당시에 워낙에 과학을 좀 푸시해주는 그런 시기였어요. 막 과학 초등학교들도 무슨 과학 상상화 그리기 막 이런 거 막 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반에 애들 물어보면은 한 3분의 1은 과학자가 꿈이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봐왔던 직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뭔가 흥미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과학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과학자 아니었으면 조금 그때 좀 뭔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뭐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과학 빼고 다 하고 싶었죠. 뭐 법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건축을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사실 건축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대학 아까 1분 프로필을 설명했지만 그 산업 디자인 맞아요. 쪽을 하기 위해서 약간 건축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분야를. 좀 다릅니다. 좀 네, 달라요? 다르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네. 뭐 어쩌다 보니 돌고 돌아 과학으로 정착을 하게 됐네요. 그 이야기는 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내가 다시 과학을 하게 됐는가? 네, 지금 굉장히 열폭하고 계신 친구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수학이랑 과학이 재밌어졌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이 갇혀 있으면 수학이랑 과학이 재밌어지나요? 저 놀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가 제 인생의 많은 터닝 포인트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뭐랄까 되게 소심한 아이였고, 사실 중학교 쌤을 만나러 가면은 너 말도 할 줄 아는 애였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소심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살게 되면은 약간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 기숙사 고등학교였나요? 남고였고요. 네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다른 학교가 여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택시를 타고 당시에 4,000원을 줘야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고립된 지역에 있었어요. 네네. 거기가 약간 그 여고괴담 아시죠? 네네.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고괴담 촬영을 저희 학교에서 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면 앞에는 논이고 뒤에는 산이에요. 그래서 헬리캠을 띄워서 전경을 찍으면 귀신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논산 대공원이구나. 논산! 앞에 논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뒷산이 있는 학교를
처음으로 다녀본 거죠. 아. 그 전까지는 대전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뭐 어디에 재미를 붙여야지 내가 활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수학이랑 수학이랑 과학이었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수학 과학이 사실 그거를 재밌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과학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생물만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머지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학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를 더 좋아했었을까요? 뭐 꼽으라면은 네. 이제 4개 중에서는 네. 물화생지 중에서는 이제 물리랑 화학을 가장 열심히 했었고요. 아, 물리화학을 네. 지구과학을 가장 안 좋아했습니다. 지구학을 가장 안 네. 했어요. 지구님이랑 한번 배틀을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좋아했습니다. 아, 그거 제 취향이니까요. 아, 그렇죠. 네, 취향이죠. 네, 네. 저도 뭐 생물학을 좋아하고, 그때 지구님이 저 설득 못 했거든요. 어. 지구과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설득 안 될 것 같다고.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과학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생명과학은 별로 안 좋아했다는데 성적이 그래도 뭐 2, 3등급 나왔다고. 그 정도면 저한테는 별로 안 나온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소로님이 굉장히 공부를, 네, 잘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그렇죠.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니죠. 대학교 때도 수석 졸업이었어요. 아, 대학교가 지스트 네네. 나오신 거잖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수석 졸업을 그렇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재수가 없죠. 뭐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또 대학교 때도 수석을 쭉 했고 거의 엘리트 코스고 창창창 이제 단계별로 쭉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사실 지금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이 원래 가야 될 곳을 지금 약간의 다른 선회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왜 갑자기 그렇게 터닝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터닝의 계기. 사실 과즐러님도 그렇고 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그렇겠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온전히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예, 본업이 다 있죠. 제 본업은 공부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원생이십니다, 수로님은. 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박사과정이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팅 활동을 하는 거고 네. 이제 정말 좋아서 100%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 뭐 이게 막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거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게 된 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는 이거는 좀 진짜 과학 문화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약간 제 나름대로의 작은 데이라고나 할까?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 투로님이 활동하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사실 대학원에 있거나 뭐 연구소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네, 연구소에 있죠. 네.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편협하게 만나게 돼요. 아무래도 그 분야가 점점 네. 좁아지면서 그 사람들만 만나게 되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너무 좁은 풀의 사람만 만나거나 네. 아니면 만나던 사람만 계속 만나다 보니까 네. 뭔가 거기서 뭔가 골마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일 얻었던 가치는 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뭔가 과학을 잘 모르는 아이 혹은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아니면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실제 배우분들, 성인들 아니면은 나보다 과학을 훨씬 잘 알고 있지만 과학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런 게 사실 너무 재밌고요, 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반성도 많이 하고 뭔가 저를 돌이켜보는 시간도 가지고. 저보다도 제가 2022년에 이제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길로 들어섰고 투로님은 저보다 2년 더 빠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무대에서 4년 차시고 그쵸. 그 직접적인 만난 것도 횟수나 기회도 더 많으셨고 그러면 진짜 기억 속에 남는 장면 내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면서
뭐 최근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거 되게 확 와닿다. 가슴속에 와닿다. 경험이나 일화가 있으실지. 저는 네. 가장 처음 강연을 갔던 게 대전의 모 고등학교였는데 네. 거기서 한 반 사이즈의 강연이었어요. 한 네. 반? 한 반 사이즈, 네네네. 반 하나 사이즈의 강연이었는데 네네. 전 처음 강연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고, 물론 저는 긴장은 하지는 않지만 걱정도 많이 하고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시뮬레이션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가서 딱 강연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떤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제가 들었던 모든 강연 중에 가장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 갔던 강연에서. 첫 강연에서? 네.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 네네. 사실 그거를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잊지 못하는 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강연을 가면은 이게 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내 강연이 가장 재밌을 수도 있겠지라는 희망과 어떤 꿈을 가지고 항상 강연을 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 게 네. 제가 강연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총 10분의 강연자분이 10반에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강연 자리였는데 딱 강연장을 들어갔는데 학생이 한 20명 정도 돼 있었고 보니까 보통은 과학 중점학교 거기에 강연을 갔었는데 거기는 그냥 인원을 분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재밌게 강연하고 쭉 하는데 너무나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가 둘셋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체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도 아니고 예체능인데도 되게 열심히 들어주고 재밌게 들어준 거예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나 이거 강연 내 친구 저쪽 이공계 쪽인데 이거 들어보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말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게 강연을 하는 거 약간 그 학생이 연기 전공이었나요? 여러분들 티발롬 트로님을 보고 계십니다. 연기 네네. 잘하네 그 친구. 연기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농담입니다. 편집점. 어찌됐든 지금은 본업은 대학원생으로 석박 통합과정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과학 기술인으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과학 문화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과학 기술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원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이런 거는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 아니면 이런 건 참 과커로서 중요한데 알아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좀 건방질 수 있지만 네네.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도 한때는 문화인이 되기 전에 네. 사실 그 둘을 나누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저는 둘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어찌됐건 이제 과학만 하던 시절에는 네. 되게 만나는 사람의 풀이 좁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가 쉬웠어요. 근데 이제 과학 문화에 좀 뛰어들면서 네. 정말 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뭔가 제가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저런 실수를 좀 하지 않았을까? 혹은 누군가에게는 내가 좀 민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자아 성찰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뭔가 과학을 떠나서 네. 그냥 한 분야에만 고여 있는 거는 네. 어찌됐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과학계에서도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약간 상생하는 이 대화의 창도 열고 아니요. 사람 좀 만나라고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좀 넓게 연구에만 몰입하지 말고 사람 좀 만나라고요. 제가 좋게 포장할 뻔했다가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결국은 넓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는 건 네.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같이 지금 활동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에게 같은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좀 지금 이렇게 인터뷰 나왔으니까 같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저희 팀한테도 얘기를 하긴 했었고 네. 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팀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소속된 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팀이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네, 이번에 올해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같이 무대를 했던 사람들이 약간 좀 합이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뭔가 공연을 만들거나 무대를 만들 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약간 팀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팀이 하나가 있고요. 그 팀이 어떤 팀? 이제 빛의 닷다라는
제가 가장 최근에 저번 주에 연극을 하고 왔던 네, 그 팀이 약간 지금 합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 합이 좋아요. 네. 빛에 닿다라는 과학 공연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 공연 팀이죠. 과학 공연 팀이 있고 또 어떤 팀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곧 유튜브를 시작을 할 건데. 유튜브. 네. 거기에 경쟁자네요. 네. 좀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까? 네, 저희는 교육적이지 네. 않습니다. 아무튼 저랑 이제 아까 빛에 닿다 팀을 했던 네. 거기에 나오는 아마 다음 회차에 올라갈 김지연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네. 개굴리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랑 해가지고 같이 합이 맞아서 유튜브를 하나 하자. 거기 플러스 지금 감독님이 한 명 더 붙었어요. 그렇게 3명이 팀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팀이 하나 또 있고 그렇죠. 유튜브 팀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 팀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보드게임 팀? 네네. 보드게임? 과학이랑 뭐 어떤 팀인 거죠? 이거는 좀 교육용 보드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드게임을 활용을 해서 약간 과학적이거나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컨셉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럼 약간 컨셉만 좀 얘기하면 뭐 우주인가요? 아니면 뭐 항공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름은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요? 네, 싱귤러리티고요. 네. 네, 그 미래의 기술이 발전을 했을 때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항상 염두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게임에 담아봤어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건가요? 부루마블의 황금 열쇠 딱 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부루마블은 아닙니다. 부루마블 네. 아닙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부루마블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하세요? 뭐만 만들어 왔다 하면 부루마블 형식의 무슨 주사위 굴리는 그런 죄송합니다. 게임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걸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 좀 만나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도록 농담입니다.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벌써 그 팀이 3개나 있는데 그 세 맞습니다. 팀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어떤 걸까요? 뭐 항상 그 중에 한 팀한테는 한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나도 모르게 뭔가 불편함을 줬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면 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자주 하고요. 마음속에는 사실 항상 좀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고집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람이야 뭐 각자 다 그런 것들이 네. 있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과학인 특유의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조금은 있죠. 네, 네, 네. 맞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올까봐 그런 거에 대한 죄송함, 경계심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너무 과학을 나쁘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건 네. 아니죠. 그게 사실 과학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과학 아니더라도 회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사실은.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편집점. 그러니까 뭔가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뭔가 조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팀 활동에 있어서 뭔가 내가 그 고집 같은 거를 민폐를 좀 미치지 않았을까. 좀 이거에 대한 좀 경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안함 같은 게 좀 항상 있어서. 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를 알겠고요.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투루님이 어찌됐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거잖아요. 투루님만의 이 진로를 선택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단 하고 싶은 걸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네. 해라. 두 번째는 못하는 건 안 했어요. 못하는 건 안 한다? 네. 그건 또 신박한데요? 네, 못하는 건 안 했어요. 제가 뭐 취미도 취미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게 해보니까 돼서 하는 거고 제가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춤, 노래 이런 건 안 합니다. 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못하더라도 막 내적으로 너무 하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못하게 되면 그게 감정이 싹 사라져요. 제가 보컬 학원까지 다녀봤어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되게 못하는 건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도를 해보고 잘 될 수 있는 건 선택해서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못하는 거는 내가 진짜 노력해보고 못하는 게 안 된다 하는 거 접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추합니다. 네, 그렇다고 다 못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 어린이 여러분. 저는 공부도 해보니까 돼서 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도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공부를 네. 대학교에서 수석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뭐 마냥 안 된다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거가 뭔지에 대한 그 저울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농담처럼 막 뭐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마 이번 화에는 제 웃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원래 이런 톤의 영상이 아닐 텐데. 아니, 저는 너무, 네, 좋습니다. 이런 톤도 느껴보고. 이런 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코드 두더지라는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투루님 나온 영상처럼 느끼고 싶으면 코드 두더지. 네, 코드 두더지입니다. 코드 두더지로,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대신 해드리고 있네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뭐 채널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마 첫 번째 촬영은 끝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언제 시작하세요? 촬영? 뭐 12월 말쯤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촬영은 연말엔 가족끼리 오손도손 보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없습니까? 지난주에 김장하고 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미 오손도손 하셨습니까? 김장김치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 김치 맛있습니다. 편집점. 이공계 진로 강연하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든 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고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뭐 관리하셨어요?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복 못하고 있어서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이 생각보다 공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살짝 대학원 얘기 살짝 해볼까요? 그렇죠. 좋죠. 괜찮습니까? 네, 뭐 네. 대학원 다녀보셨고 전 저도 다니는 중이니까. 저도 대학원을 7년을 했거든요. 오래 하셨구나. 석박통합을. 네. 통합으로. 통합으로 7년 했고 이제 석박통합 과정 들어가시는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군대를 안 가고 병역특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원 특례는 아니고요. 대체복무죠. 그 대체복무라고 하나요? 대체복무죠. 그러니까 대체복무로 지금 대학원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일까요? 제가 전문 연구요원이라고. 전문 연구요원. 네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대체를 해서 네. 대학원에 있는 시간을 이제 그만큼의 국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복무를 해야 되는데 네. 2년은 연구실에 있어야 되고요. 네. 1년은 졸업 후에 뭐 특정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에 남아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구 활동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은 대학원 과정에 소속돼 있고 나머지 1년은 이게 정해진 곳에서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그쵸. 딱 있는 거. 네. 그런 거 신청할 수 있는 자리는 그 본인이 신청을 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라에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학과마다 배당된 TU가 있고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있으니까 네네. 카이스트나 뭐 스트 붙은 뭐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곳은 TU가 조금 그나마 여유로운 편이고요. 네. 뭐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TU가 잡힙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경남지방, 경상지방 아마 이런 식으로 잡힐 건데 어찌됐건 저희 학교는 좀 TU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고 그리고 학과마다 또 TU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박사과정을 받을 때 미필인 경우에 그 TU를 만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합격을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얘가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군대를 가버리게 되면은 약간 연구실 입장에서도 조금 큰 손해고 학과 입장에서도 큰 손해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뽑을 때 미필인 경우에 얘가 전문형 TU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미필과 군필이 TU 컷이 좀 달라요. 그 합격 컷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래 봬도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입니다. 네. 저 논산대공고 출신입니다. 네, 근데 갔다 오고 나는데 제 친구가 아직 군대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가야지 이러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원 방금 이 프로님께서 하시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왜 나한테 안 알려줘? 그러니까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래서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 전문연구요원이란 특례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신 줄 알고.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또 미래 과학인을 꿈꾸는 학생들, 아이들한테 투르님께서 또 가장 가깝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과학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해야 되나요? 뭐 과학을 이제 좋아할 것 같고 아니면은 과학에 관심 없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면? 일단 뭐 모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과학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 근데 그게 그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과학은
어딜 가든 있고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과학은 어디에나 있다. 네. 진부하지만 또 한 번 강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네. 그리고 해주셨고. 너무 이제 네.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뭔가 뭐 숫자 들어가고 화학식 들어가고 무슨 구조 들어가고 이런 것만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과학이고 뭐 즐기고 있는 것도 과학이고 뭐 하다못해 노래, 춤, 뭐 게임 이런 거 전부 다 과학 기술이니까 뭐 너무 이제 진부하거나 재미없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미 즐기고 있는 게 모두 과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과학에 좀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질문이 없었던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진짜 그냥 논문이나 어디 학습을 통해가지고 배우는 과학 말고, 정말 문화로서 소비할 수 있는 과학으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느낀 게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마리 퀴리라는 연극도 하고 있고, 또, 그 마리 퀴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버전의 연극도 또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투로님이 이전에 막 이렇게 이전에 2050 로봇 홈쇼핑도 해보셨고 혹시 그런 연극 같은 거에 본격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나요? 왜냐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역할을 맡으면. 사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네.